예, 반갑습니다. 김관입니다. 자, 8월 시장도 벌써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일단 뭐 지난주에 제가 이제 코스닥이 먼저 그 하락폭 대비 이제 50% 되돌림 반등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오늘은 이제 거래소가 그 오전에 이제 고점이 딱 정확히 50% 되돌림 반등 구간인데 오후장에 지금 되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50%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약간 이제 좀 단기 지금 눌림목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차익시장 매물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그 구간이고, 그럼 와중에 이제 어제 이제 미국과 이란 간에 그 60일 휴전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부터 또 이란과 미국 간에 그 강경 발언 그 메시지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가 이제 호르무즈를 뭐 미국의 영토로 편입하겠다 뭐 그런 얘기하고, 또 오늘 그 장중에 또 이제 밀었던 이유가 그 호르무즈 그 해역 부근에서 선박이 피격을 당했다고 그러죠. 미사일 피격. 근데 이란 같은 경우도 또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강경 메시지를 퍼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좀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니까 또 국채 수익률이 한 4.75까지 좀 올라갔습니다. 이제 국채 수익률이 좀 안정화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또 장중에 선물 지수가 좀 많이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만은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많이 좀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우리하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유가 민감하잖아요. 원유 수입 많이 하니까. 더불어서 일본 영향도 조금 받았는데 일본이 장기 국채 금리가 30년 만에 최고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엔캐리 트레이딩, 엔캐리 뭐 청산설이 또 좀 약간 작용한 것 같은데, 요 이제 가정으로 봅니다. 8월 말까지. 그리고 반면에 또 이제 긍정적인 소식은 우리 정부에서도 올해 이제 GDP 성장률을 원래 3%까지 작년 대비해서 높게 지금 목표를 해놨었는데,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 무디스가 한국 경제 성장률 3.5%까지 지금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제가 뭐 지난 7월 달에 그랬습니다만은 경제 펀더멘털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고 수급주에 빠졌었기 때문에 뭐 하반기와 내년 가면은 더 좋아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수급주로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이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매도를 멈추고 지난주까지 그나마 이제 코스피에서 소폭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요것도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오늘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그 강의 주제는 상승률이 제 7월 달에 글로벌 꼴등이라고 그랬죠. 글로벌 꼴등. 근데 뭐 지금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지금 8월 중순입니다만은 이제 글로벌 1등이에요. 꼴등에서 1등으로. 오늘은 또 이제 독종, 김봉만의 보유주, 포스코피체임. 저희 시리즈로 지금 계속 2차 전지, 처음부터 LG에서부터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7월부터. 또 꼴등에서 지금 1등으로 지금 다시 한번 올라섰는데요. 요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코스닥의 변동성이 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변동성이 큰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내동매매를 많이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항상 이게 변동성이 크게 일어났던 자리가 조금 우리가 몇 개월 지나고 나면 항상 저점이었다는 거야. 시장에서는. 이런 구간에서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물량 다 털리고 뭐 반대매매 다 출회되고 신용 다 털리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8월 말까지 아니면 조금 더 기간 조정이 뭐 9월 뭐 중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무디스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3.5% 상향 조정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독종 패밀리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그 경제 펀더멘털을 믿고 기업의 실적을 믿고, 중간에 좀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길게 봤을 때는 지금 구간이 저점이라는 인식을 하시고, 그대로 좀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주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난주까지도 이제 코스닥이 1등이었는데요. 상승률이. 지금 그 코스피하고 코스닥 주요 지수별 등락률 보게 되면 코스닥이 지금 8월 들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월등히 거래소 대비해서는 강합니다. 특히 이제 거래소 대형주 대비해서 중형주와 소형주도 상당히 강하죠. 이 부분은 제가 7월 달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코스피는 한 6% 오르고 대형주는 5% 오를 때 코스닥은 20%, 대형주 23%예요. 7월 달에 그만큼 많이 뺐기 때문에. 그다음에 V자 반등이 들어왔다니 실질적으로.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펀더멘탈 훼손에 의한 하락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깨달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7월 대비, 이거 파란색 막대는 7월 달에 이제 주요 지수별 하락률이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22%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지난주까지는 한 6%밖에 못 올랐어요. 대형주는 23%가 하락 나올 때 5%밖에 못 올라왔고. 근데 중형주하고 소형주는 그 이상 올라왔죠. 중형주, 소형주 같은 경우는. 예, 돌려서 얘기하면 그만큼 7월 달에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2달 먼저 뺐으니까. 그러니까 코스피 대형주는 6월 중순에 고점이 나왔었고 중형주, 소형주 같은 경우는 보통 4월 말, 5월 중순에 고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코스닥이 7월 달에 21% 뺐는데 지금 뭐 보름 만에 지금 20% 거의 뭐 90% 이상 지금 복구를 했습니다. 예, 하락도 상당히 가파르게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반대로 주가의 상승 탄력도도 상당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 대형주 조금 못 미쳤는데 거의 다 올라왔죠. 중형주라든지 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 이상 올라왔고. 그러니까 7월 달에 이게 이제 의미 없는 하락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의미 없는 하락. 그리고 빠진 만큼 지금 V자로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변동성이 표면적으로 심합니다만은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구간에서 항상 대바닥이 나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지난달에도 비유를 해드렸습니다만 IMF 때보다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많이 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복구하는 그 속도도 상당히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매물도 없고 그 다음에 펀더멘탈 어떤 훼손에 의한 하락이다 하면 이렇게 못 올라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예, 어떤 펀더멘탈 훼손에 의해서 아니 어떤 금융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빠졌다 그러면 이 하락폭에 많이 올라와 봐야 한 절반 정도 진짜 한 10%밖에 못 올라오죠. 10%. 근데 지금 V자로 전고점까지 지금 뭐 하락한 만큼 다 올라왔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펀더멘탈의 훼손이 아니었고 단지 수급적인 이유 때문에 주가 밀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100% 바로 그냥 한 달도 안 돼 올라와 버리죠. 예. 그럼 이제 중기적으로 이제 올 하반기하고 내년까지 봤을 때 아 역시 코스닥은 7월 달에 이렇게 빠진 것이 예, 가장 무서운 게 그거 아닙니까? 그죠? 뭐 펀더멘탈 훼손. 예. 실적이 아무리 뭐 장이 아무리 좋아도 뭐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고 그러면 못 올라갑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워낙에 6월 달까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덜 올라왔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행보하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올라와가지고 7월 달, 6월 중순까지 이렇게 빠졌으니까 이렇게 좀 행보를 한 3, 4개월 정도 해주는 것도 왜 주가는 실 구간에 쉬었다가 다시 한번 터닝 나오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다행히도 이제 V자로 올라왔기 때문에 7월 달은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급에 의한 하락이었다. 그러면서 물량이 다 이미 털렸기 때문에요. 지금 뭐 거래도 안 나옵니다, 지금. 아직도 거래되는 거래량도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는 물량이 다 털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V자로 올라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하반기 내년에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제가 지난주까지 무슨 말, 지난주까지? 제가 2024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코스피가 이제 2025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를 것이다. 그런 말 드렸었는데 이번에 그랬죠. 전 개인적으로 올 하반기나 내년 가서 다시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 PD님께서 이거 적어 놓으세요.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이제 이런 시향 말 코스닥이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까지 간다. 중기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 그 데이터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제가 설명 못 드리는데 이미 제 데이터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흔들어도 갈 종목, 갈 시장 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월부터 7월까지 이제 코스닥이 꼴등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월부터 7월까지 23% 뺐는데, 이건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으니까. 7월 달만 거의 한 22% 뺐잖아요. 7월 달만.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이제 8월 달 접어들어서는 거의 지금 만회를 했죠. 특히 코스닥이 전 세계 1등이에요. 7월 달까지는 글로벌 꼴등에서 8월 달은 불과 보름 만에 글로벌 1등이다. 1등. 예. 이게 또 오래 안 가고 몇 개월 뒤에 막 올라간 것도 아니고, 예, 급락 보름 만에 지금 다시 전 세계 1등으로 지금 올라섰기 때문에 그만큼, 예, 복원력도 빠르다. 복원력이 빠르다는 얘기는 펀더멘탈 훼손에 의한 하락이 아니었고, 역시나 일시적인 수급 공백 때문에 주가가 밀었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지나고 나면 항상 이런 구간이 가장 큰 어찌 보면
예, 호재가 됐었다는 얘기죠. 지나고 나면.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했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뭐 바뀐 게 없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가 50% 구간이면서 요 고점과 고점에서 이어오는 추세선 상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딱 여기서 50%에서 딱 찍고 나서 여기서 이제 좀 주춤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거래가 안 나와서 뭐 이번 주나 뭐 이번 달 말까지 여기서 뭐 요 라인까지 38.2까지 밀리고 여기서 터닝 나올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730선 정도 여기까지 누르고 나서 여기서 터닝 나올 것이냐. 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전략을 어떻게 보시냐면 그러니까 피보나치가 50% 돌파, 88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넉넉 잡아서 한 900까지 멱살 잡고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밀면 다시 한번 저점 매수 구간이고 조금 밀면 우선은 이제 여기서 터닝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터닝 나올지 모르잖아요. 아니면 저점까지 다시 한번 눌렀다가 여기서 중기 쌍바닥을 깊게 누르고 나서 이렇게 밀고 나서 이렇게 밀고 이렇게 올라가면 더 좋습니다. 왜? 여기서는 완전히 그냥 매물이 다 그냥 소화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많이 밀리면 많이 매수하시고 조금 밀면 조금 매수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선은 1차 지지 맥점 800선 초반 정도 지지하는 주중에 보시고 이걸 깨게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750 라인 정도까지 누른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이제 들림 쌍바닥 정도 이렇게 예상하거든요. 이렇게 주고 터닝 나오는 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냥 올라가 버리면 그것도 좀 난감해요. 아무튼 이제 기술적으로 그런 구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오전에 보시면 7,200선 라인까지 근접했다가 거기서 이제 윗꼬리 좀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코스닥은 지난주에 먼저 50%까지 기술적으로 되돌림 반등이 나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저점 대비해서 딱 50% 반등 들어오고 이 고점의 추세선 상단 라인이죠. 여기가 7,200 전후가. 거기서 이거를 지금 이제 5점이 되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 2, 3, 4 포갭이 나왔죠. 그죠? 포갭이 나오면 거의 한 90% 이상 한번 눌렀다가 터닝 나온다. 예. 그러니까 오늘 밀릴 자는 밀린 거고 장중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그 뭐 화물선 선박이 일단 미사일 피격당했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좀 더 민 거죠. 일단 이제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한 6,700 정도 여기가 일단 단기적인 지지 맥점인데 이걸 깬다 그러면은 그 하단을 더 밀겠죠. 밀든지 말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단기 물량은 여러분들께 조절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중장기 물량은 이미 지난 7월 달에 6,200까지, 아니 5,200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 더 민다 해가지고 우리가 새삼스럽게 놀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 저점에서 좀 단기간에 V자 반등, 50% 반등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한 20% 좀 조정이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N자로 올라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 왜? 9월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지금 8월보다는 좋습니다. 뭐 3분기 말, 그러니까 하반기 가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또 보통 보면 11월 달, 하반기, 4분기에 또 주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뭐 작년에도 우리 시장 그랬었고, 뭐 미국도 그랬습니다만은. 6, 7월 달이 보통 안 좋아요, 사실은. 계절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50% 되돌림 반등 들어오고, 여기서 딱 걸린 겁니다, 아침에. 그래서 이후에 뭐 어디까지 밀지는 모르겠어요. 요 갭은 일단 메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요 투갭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한 6,500 라인 정도? 요즘에는 또 한번 밀면 또 쑥 또 밀어버립니다, 그냥.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재차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만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코스피야 이제 많이 올랐었으니까. 근데 코스닥은 이제 많이 뺐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게 반등 들어올 때, 요때 우리가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반등이 들어올 때, 반등이 들어올 때, 아까 그랬죠? 지수상으로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50% 반등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단순 반등은 아니다. 예? 왜 그래요? 요걸 제가 그래서 먼저 설명드린 거 아닙니까? 7월 달에 21%를 뺐는데 8월 달에 보름 만에 그 20% 전체 하락률의 거의 90% 이상을 끌어올렸다는 얘기는 이건 어떤 펀더멘탈 훼손에 의한 하락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일시적으로 어떤 수급적인 문제, 수급 공백이 발생해서 쑥 밀어놓고 나서 V자로 올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다행이라는 얘기죠. 그럼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예, 삼전닉스, 요거 이제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네버리지 거래량 추인데 상장하고 나서 거래량이 그렇게 막 늘었습니다. 이렇게 막 급등 나왔다가 7월 말까지 여기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거래량이. 거기가 이제 여기서 한번 급락 나왔었고 정부에서 8월 초부터 이제 네버리지 규제 강화하면서 거래량이 급감해 버리잖아요. 급감해 버리니까 이제 코스닥하고 거래소 거래량 좀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으로 예, 요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요거 때문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단 뭐 수급 때문에 지금 빠졌으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그 이번에 조금 그 중간에 조정이 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미 7월 달에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자, 중장기 물량은 예, 여러분들께서 흔들림 없이 뭐 2차 전지 그대로 좀 홀딩에 나가시는 전략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종목 등락 비율 있죠.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보조 지표를 보시면 원래는 이제 그 다이버전스가 지난달에 발생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코스닥은 이렇게 7월 달에 이 종목 등락 비율이 한 6월 8일 날 저점이 나왔어요. 6월 8일 날. 예? 예, 6월 8일 날 저점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 7월 달에 한 번 더 밀어버렸죠. 지수를 한 번 더 밀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지수 더 밀었을 때 얘는 계속 올라갔었거든. 사실은 올라갔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보조 지표는 계속 올라갔는데 주가를 이렇게 밀어버리면 나중에 결국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좀 시차를 가지고.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도 오늘 오전에 128까지 올라왔어요. ADR. 종목 등락 비율이. 그럼 128이면은 지난 그 3월달, 4월달 고점이 137이었는데 지난 그 5월 초에 이제 밀었던 그 라인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죠. 기술적으로 좀 부담감이 있다는 얘기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전에 121까지 올라왔거든요. 1년 동향, 1년 동향. 지난 5월 달에도 여기서 이제 고점 찍고 이제 가서 한번 쑥 밀었지 않습니까? 예. 이 종목 등락 비율이 지금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밀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때 그랬죠. 6월 달하고 7월 초에 이 정도에 이게 뭐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7, 8년 이래 최저치였다고. 예. 근데 7월 달에 이제 개인들 신용 매물이 투자가 되면서 한 번 더 밀어버린 거예요. 얘는 이미 6월 달에 저점이 나왔었는데 약간 시차를 가지고 이미 이제 대바닥을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이후에 조금 더 누르겠죠. 누르는데 누른데 가지고 전체 종목이 다 누르는 게 아니고 이미 이제 저점에서 중기 추세를 이제 회복을 하고 지금 누르기 때문에 ADR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종목별 순환의 반등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좀 가열 구간에 접어들어서 뭐 이번 주라든지 뭐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전체 시장이 좀 눌림목 줄 것이다라는 부분을 감안하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지난주에 투트랙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단기와 중기 좀 구분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 뭐 회사 괜찮고 중장기 2차전지 같은 경우 종목군들은 하반기 실적 좋아지고 내년에 더 좋아지는 기업들은 이후에 다시 한번 누른다 하더라도 여러분께 중기 물량은 그대로 흔들림 없이 보여나가시면 전혀 무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요게 조금 이제 의미는 있죠. 왜냐하면 제가 이것도 지난 7월 달에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면서 8월 정도 되게 되면 8월 중순 정도 제가 기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때 가게 되면 요것도 이제 계절적으로 8월 달이 외국인들 펀드 매니저들 휴가 복귀하는 시기죠. 지금이. 보통 얘네들은 한 달 뭐 2달 휴가 가니까. 예, 8월 중순 지나가 되면 외인들은 이제 매수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말 드렸었는데 물론 이제 금액은 미미합니다. 미미한데요. 8월 달에 지난주 기준으로 했을 때는 8,600억.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에 장주 11시까지인가 12시 1시까지 외인들 한 1조 원 넘게 들어왔었거든요. 예.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7월 달 같은 경우 5월, 6월 대비해서 매도 물량이 10분의 1도 출회가 안 됐기 때문에 8월 달은 외인을 때리지 않을 것이다. 좀 매수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락 트렌드를 일단 벗겼죠. 이거 벗겼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예, 이제 기술적으로 하락 트렌드 벗겼기 때문에 반등 주고 여기서 이제 일정 구간 이렇게 횡보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터닝 나오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외인들이 징그리하게 매도했죠. 예, 많이 매도를 해가지고 특히 5월달, 6월달에 최고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여기서 바로 이렇게 그냥 올릴 것 같으면은 3전 하이닉스 바로 이렇게 올릴 것 같으면 여기 때리지 이렇게 안 왔습니다. 이렇게. 그죠?
예, 이 양 한번 미인 김에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 더 괴롭게 좀 만들어야 되겠죠. 기간주적으로 이렇게 박스권 주게 되면, 예? 예, 그때 또 이제 급한 물량이 또 털립니다. 최근에 또 신용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급하게 또 막 들어가시는데, 우리가 독종 패밀리 분들은 급하게 하지 마세요. 예, 어차피 기다리면 다 간다. 올 하반기 내년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단기적으로 방망이 짧게, 약간 이제 박스권 염두에 두시고, 예, 그런 물량은 단기적으로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이미 이제 7월 달에 큰 경험했고, 큰 조정이 나왔으니까, 예, 그 중간에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미 물량이 다 소화가 됐고, 예, 저점을 확인했으니까, 중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이제 고점 돌파를 감안하시고, 예, 좀 여유있게 좀 대응하시라는 얘기죠. 예, 크레올은 문제 없습니다. 크레올이면.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외인들이 여기서 때리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때려봐야 뭐 받아줄 세력도 없고요. 고개타크도 지금 100조 무너졌거든요. 누가 받아줍니까? 예. 기관 쪽도 지금 보니까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번 달도 지금 간망이죠. 기관 쪽 보니까는, 7월 달에 조금 이제 매수가 들어왔어요. 전체적으로. 금융투자 매수. 근데 이제 삼전직스는 순매도죠. 이번 달도 순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7월 달, 8월 달까지도 삼전직스는 기관에서 매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전체 8,600억 순매수고, 삼전직스가 한 700억 정도 순매. 그러니까 1월부터 4월 달 빼고 7월까지 삼전직스를 계속 외인들이 죽어라고 때렸죠. 150도 넘게 때렸는데, 야, 진짜 드디어 이제 8월 달. 물론 이제 1,000억도 안 돼요. 700억 그나마 이제 순매수 있게 된 거예요. 삼성전자 좀 매수하면. 하이닉스 지금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예. 삼전직스 중에 700억 정도 순매수 전환됐다. 예, 더 이상 이제 때리질 않고 여기서 이제 외인들도 일정 물량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릴 것 같으면은 5월달, 6월달 여기서 외인들이 이렇게 안 때리겠죠. 이렇게 올릴 것 같으면 뭐로 여기서 때립니까? 네? 힘들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삼전직스, 지난주에 또 올렸을 때 한번 때리시고, 오늘 아침에 올렸을 때, 또 이렇게 눌림 주게 되면 저점에서 다시 한번 또 재매수. 일정 물량은. 잠깐, 그 차트 좀 보겠습니다. 000660. 예, 지금 하이닉스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120에서 올라탔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때도 이제 밀었을 때 한번 졌죠. 그냥 상한가 들어왔잖아요. 상한가. 한번 때리는 거죠. 때리고 여기서 또 눌림 줄 때 이 정도 구간에 직전 저점 라인에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또 이제 4일 연속이 올랐거든요. 한 20% 넘게 올랐습니다. 하이닉스가. 예, 그러면 이제 직전 고점 한번 또 때렸다가 다시 또 밑에서 여기까지 또 직전 저점까지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거래가 안 나오니까 아직은 거래대가 안 나오니까 다시 한번 눌림 주게 되면 뭐 주 후반이나 예, 직전 저점, 지난 저점에서 매수하고 또 한번 때리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하락 트렌드를 일단 돌파했다는 얘기죠. 하이닉스도 이 하락 트렌드는 돌파했다. 이 단기 6월부터 이어왔던 이 하락 트렌드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하고 나면 이제 여기가 이제 지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금액적으로는 거기가 이제 한 150만 원 초반은 되겠네요. 예,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그 저점도 안 깼고 왜 지금 수급 보시면 그나마 이제 외인들이 다시 한번 PPT 보여주시고 외인들이 안 때리니까. 예, 추가적으로 지난 뭐 7월 저점 깨고 그러지 않겠죠. 기관 쪽도 매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큰 물량 안 나오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지금 매수하는데 이제 조심스럽죠. 왜 7월 달에 워낙에 지금 크게 당황하고 이제 막 당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6월 달까지는 아주 막 공격적으로 들어오다가 7월 달에 한번 크게 당원하니까 지금부터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이제 좀 약간 신중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신중하게. 근데 원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죠? 예. 그래서 일단 그 박스권 매매 일단 하시면서 지수는 예, 눌림 주게 되면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예, 코스닥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예, 여기서 출혈 안 되니까 저점 매수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9월달 아마 제가 봐서는 9월달 같은 경우도 외인들이 좀 매수 들어오지 않겠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10원까지 밀리고 나서 거기서 반등이 안 나오더라고요. 반등이 안 들어와요. 환율은 더 1,400원도 깰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제가 또 설명드렸어요. 환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가 1월부터 6월까지 단군일의 사상 최대 금액이에요. 무역 수지 흑자가. 근데 한율은 계속 약세였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랬습니까? 외국인들 매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외국인들 매도 때문에. 예. 근데 7월부터 이제 외인들 매도가 줄고 8월 달에 외인들이 또 순매수하니까 원달러 환율이 1,410원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10원, 11원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9월 달하고 8월 말까지 외인들이 매수 들어온다면 1,400원도 깰 수도 있거든요. 지수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국채 수익 같은 경우도 예. 월추 좀 개인적으로 한 4.85 정도? 10년물?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이제 고점이 나오지 않겠나. 왜냐면 다음 시간 또 이제 그 핑코 액티브 채권 ETF 제가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3바닥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국채 수익률도 조만간에 조금 이제 안정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9월 시장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이번 주 다음 주가 다시 한번 지수가 대체 누른다 그러면 예,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점 또 매수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건 있어요. 지금 수급 보시면 아직은 이제 반등장이잖아. 그죠? 50%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8월부터 요 8월 10일까지. 예, 8월 10일까지. 요때 이제 수급 보시면요. 예, 코스피, 코스닥. 이때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거래소에서 매수하고 그다음에 기관은 이제 코스닥을 매수했어요. 이렇게. 개인들은 이제 뭐 코스닥도 매수했습니다만은. 요때 이제 반등 들어올 때 1차 이제 외인들은 다 매도를 했죠. 메인들. 저점에서 일부 좀 끊었습니다. 예. 요때는 같이 반등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11일부터는 이제 수급이 좀 변화가 생기죠.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외국인들이 거래소만 지금 매수합니다. 코스피만. 이렇게 코스피만 매수 들어와요. 근데 코스닥은 또 순매도네. 코스피는 순매수인데. 그래서 지금 이 반등 구간에서 사실 외국인들이 한 2조 원 정도 코스닥을 좀 제법 때렸습니다. 많이. 때렸는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도 매수 들어오고 코스닥도 동시다발적으로 매수 들어왔을 때 그때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간까지 거들어 준다면. 근데 지금 보니까는 지난주까지 보게 되면 코스피는 매수하고 코스닥은 매도한다. 특히 기간도 같이 매도를 했다. 이때는 뭐예요? 예, 아직까지는 메이저 세력들이 양매수 들어오면서 같이 올릴 생각 없구나. 우선은 1차 반등 들어오고 나서 조금 이제 기간 조정을 염두에 두고 외국이나 기관들도 시장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네,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서울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정 물량을 여러분들께서 자금이 내가 1억이다 그러면, 이번 달 말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조금 더 늘어난다. 이건 좀 수급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늘어진다 그러면 뭐 9월 한 첫째 주까지 기간 조정이 좀 늘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미 뺀 거,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이미 이렇게 뺐지 않습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뺐으면 여기서 앞서 설명 이렇게 바로 이게 올릴 것 같으면은 여기서 그냥 때리지 않겠죠. 이게 빼고 나서 적어도 이 하락폭에, 이 하락 트렌드를 벗겨놨으니까 이 폭의 절반 정도, 이렇게 절반 정도는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고 나서 아니면 이 하락한 기간만큼 이렇게 이제 횡보 국면을 만들면서 그 다음에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왜? 주가라는 실 구간에서 이렇게 급락 나오고 나서 실 구간에서 충분히 쉬어주고 나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올려줘야 그게 더 멀리 가고 높게 가고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뭐 9월 첫째 주까지 뭐 늘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 조정. 그래서 내가 1억이다 그러면 뭐 자금 대비 요 구간에서는 20-30% 정도는 예,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방망이 짧게 잡고 왜냐면 지금 기관하고 외인들도 그렇게 하니까요. 이 친구들도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메이저들도.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전략이 1년 12개월 동일하면 안 돼요. 일부 자금은 시장 성격에 맞춰서 접근하는 것이다. 일정 기간 동안은.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뭐 저점에서 오늘 지금 얘기할 그 포스코피치 같은 경우는 한 50% 되돌림 반등이 들어왔었고요. 뭐 SDI 같은 경우도 한 50% 정도 반등이 들어왔죠. 이런 종목군들은 물론 중기는 계속 홀딩입니다. 홀딩인데 혹시 그 지난달에 저점 잡으신 분들은 일부 조금 챙겨주시고 나서 단기 물량은 다시 한번 보는 일정 물량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지난달에 그 유튜브 김봉만의 맥점 매매
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어떤 설명드렸었냐면 이 코스피 변동성 지수입니다. 예, 요게 이제 일봉 차트고 요게 이제 월봉 차트예요. 장기 로그. 요게 제가 이제 60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시장이 많이 안정화될 것이다. 그런 말 드렸습니다. 예? 거의 100까지 찍었었죠. 예? 7월 달에, 7월 초에 100까지 찍었습니다. 변동성이 7월 달에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심했던 거예요. 여기가 거의 뭐 코로나 달 아니고요. 2008년도 금융위 때예요. 이게 월봉 보시면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시간에도 7월 마지막 주에도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8월 달 V자 반등을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변동성 지수 월봉의 로고 장기 핵심 추세대로 보게 되면 딱 이 저항이었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2012년도 유럽 금융위기, 재정위기 때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여기서 고점 나왔었고 이번에 여기서 고점이 나왔던 거예요. 7월 말에 사실은. 근데 이 고점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 고점이었어요, 여기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 지수를 보게 되면 이번에 금융위기급 주가 변동성이 나왔었다는 얘기죠. 7월 달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IMF급, 금융위기급 주가 하락이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금융위기가 아니었잖아요, 7월 달에. IMF가 아니었고.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장기적으로. 이미 이제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동성 지수도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이 피크가 딱 나오면 보통 한 1년 이상 계속 되밀어 버립니다. 1년 이상. 이번에도 7월 달에 피크 나왔잖아요. 예, 중간에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되밀이 가서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데이터상으로. 금융위기 때도 여기서 이제 고점 나오고 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밀고 유럽 재정위기 때 한번 올라갔다 다시 또 이렇게 밀고 1년 넘게 이렇게 하락이 나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고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피크점이 나오면 통상적으로 한 1년 동안은 계속 아래쪽으로 밀고 1년 동안은 저점에서 피크가 나왔다 하면 위쪽으로 올라가요. 원화 약세.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이런 고점에서 고점이 피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환율 같은 경우도 아마 내년까지 계속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 강세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환율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업종별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환율에 의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고점 나왔던 이유가 거기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사실은 7월 초에 이제 고점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2000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재료 수입 많잖아요. 아직까지도. 그죠? 재료 수입 많지 않습니까? 국제 강물 다 수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지금 환율이 지난달에 1560원이었는데 지금 1410원이야. 원달러 환율이. 그럼 지금 2000년 기업들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이런 지점을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주목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지금은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정신이 없어요. 예? 예.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미 7월 달에 우리는 그런 하락, 진짜 IMF급, 금융위기급 하락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흔들든지 말든지, 예.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후에 이제 환율의 변화, 국채 수익률 안정화, 채권 가격도 상승,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이제 무디스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 3.5% 상향 조정, 깜짝 조정,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 그러면, 예, 중기적으로 내년까지는 시장은 괜찮다. 그리고 지금, 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뭐 2000년지 마찬가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계장비라든지. 왜냐하면 이제 메가 프로젝트, 여당 전당대회가 끝났지 않습니까? 예, 주말에. 그죠? 여당도.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집권 1년이 넘었잖아요. 6월 달이니까 지금 7월 달. 1년 2달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께 왜 이제 강조해 말씀해서 드리냐면 이미 7월 달에 전 세계 꼴등이 했잖아요. 꼴등이 했던 코스닥이 지금 1등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역대 정부별 제가 그런 데이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DJ 정부 때, IMF 때부터 예, 지금까지 정부별 뭐 DJ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죠? 뭐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까지 대통령 7번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시기가 있어요. 이제 움직이는 시기가. 예. 왜냐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 시가총액이 워낙에 지금 거래 대비해서 낮지 않습니까? 작잖아요. 400조 한 중반 정도 이번에 반등 들어와서. 그러니까 정부 정책 어떤 재료만 가지고도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파워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정책이 언제 반영되냐 그러면 1년 지나서 늦으면 한 1년 반, 빠르면 1년 넘어가는 지금 요런 시기. 근데 이번에 7월 달에 아주 그냥 급락을 시켜버렸네, 시장. 여기서 급락을 시켜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악성 매물이 여기서 다 해소가 돼버렸네. 그죠? 예, 요 차트 보여드려야죠. 보여주셔야죠, PPT. 여기서 급락을 시켰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예? 급락시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급락시켰는데 신용도 뭐 5조 8천억까지 밀었어요. 5조 8천억. 2024년도 12월 때 계엄 때보다도 신용이 더 많이 줄었어요. 코스닥이. 그러니까 여러분 거래도 없이 그냥 V자로 올라가는 거 보세요. 악성 매물이 다 여기서 해소가 됐기 때문에 털렸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아마 스탁런 반대 매매까지 하면은 한 5조 원, 6조 원 가까이 나왔을 거예요. 반대 매매가. 예. 그러니까 지금 당청 간에 이제 전당대 끝났으니까 뭔가 이제 그 정책 조율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 좀 많이 현 정부에 좀 반영되는 그런 시기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제약바이오도 그래. 지난 시간에 그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여러분들 외인들이 상반기에 187조 원을 때렸는데 코스피에서 2차 전지 대표주는 예, 매수 상위 1위부터 30위까지 대표주가 다 들어가 있어요. 코스피가 전체 거래 성립 종목수가 950개인데 그중에서 1월부터 7월까지 코스피의 메이저는 외국인이니까요. 1위부터 30위까지,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까지는 LG엔솔, 뭐 삼성 SDI, LG화학, 포스콜드히스 그 4종목 다 들어가 있고, 예, SK이노베이션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포스코피체, LNF까지 30위 안에까지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외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게 2차전지였다는 얘기죠. 예. 괜히 그렇게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데이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코스닥도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변동성 지수도 이제 지난 7월 달에 여기가 13년 저항이었죠. 13년. 예, 14년이구나. 이미 고점을 찍었으니까 계속 이제 하향 안정화 될 것이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지수는 육지로 올라가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다시 좀 들어가서 제가 지난주에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요거는 이제 글로벌 리튬앤 배터리 ETF라고 그랬죠. 예, 작년에 8월 달이었어. 8월 달. 8월 달. 예, 7월과 8월. 7월과 8월. 작년 같은 경우는 6월까지 안 좋았죠. 2차 전지가. 예. 이제 8월 달에 요 라인. 여기에 50주선이요. 50주선. 예. 요 50주선 이렇게 장할 때 저는 6월 달부터 2차 전지 계속 제가 밀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한 주도 매도하지 마시라고. 여기서 더 강하게 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예.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중국의 탄산 리튬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일정 부분 좀 쉬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조정이. 거기다 저점에서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계속 올라왔지 않습니까? 기간도 그렇고.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설명 드렸었냐면 요 50주선, 그러니까 작년에 50주선을 하고 나서 예, 리튬 배터리 ETF가 계속 올라왔었는데 7월 달에 여기서 제가 50주선에서 좀 지지할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주 전에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서 주봉 기준으로 했을 때 V자 반등 들어왔고 지난주에는 이 하락 트렌드를 일단 돌파했어요. 물론 이제 장대 양봉을 돌파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3개월 동안 이어왔던 이 하락 추세선을 지난주에 돌파했다는 얘기예요. 살짝. 뭐 이번 주 살짝 눌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앨범화라고 중국의 간펑 리튬 차트 제가 보여드렸죠. 딱 중기 지지 맥점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반등 들어왔지 않습니까? 앨범화랑 간펑 리튬도. 그래서 지난주 우리 지금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여기서 이제 반등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이번에도 50주선을 지금 살렸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안 깰 거라 보거든요. 예. 그럼 작년처럼 50주 살릴 때 이 정도 구간이 이제 바닥이고 다시 한번 대차 터닝 나올 수 있다. 왜? 하반기 가게 되면 뭐 ESS 관련해가지고 예, 중국의 뭐 리튬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니켈도 마찬가지고 예.
더불어서 지난주에 제가 또 호재 나온 기사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예,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제 배터리까지, 강물까지도 예, 중국 규제하면서 이제 자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끔 예, 그런 법을 트럼프 행정부에 또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우상향 기조를 예, 그려 나가지 않겠느냐. 적어도 가격 정도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관련 이제 ETF,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그렇게 해서 높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요 CATL 같은 경우는 공장 가동을 하면서 예상보다 좀 깊게 밀었어요. 예? 깊게 밀었는데 지금 저점과 저점, 요 추세선 하단에서 이렇게 지금 반등이 나왔어요. 지지난주부터. 예, 그러면서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도 그러니까 작년 저점 대비해서는 3배 올랐습니다. 3배. 예, 3배 오르고 20만 위안까지 뚫었었죠. 예, 그러면서 추세 상단에서 여기서 3개월 동안 조정이 나왔는데 지난주에 이 3개월 하락 트렌드를 돌파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ETF 같은 경우도 거기서 이미 저점 나오고 나서 ETF가 먼저 움직입니다. 보통. 예. ETF가요,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먼저 움직여요. 국내 2차전지 관련 종목보다도.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들께 이런 말 몇 번 드렸습니다. 얘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 2차전지가, 예, 시차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한두 달 늦게.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탄산 리튬도 일단 중기 바닥은 찍었다 보고요. 그 다음 니켈, 선물 가격도 중국의 니켈 선물 가격 같은 경우도 얘는 지금 나온 데가 쌍바닥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고점 찍고 나서 이렇게 하단가에 밀고 7월 초에 저점 주고 반등 주고 다시 한번 이번에 저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쌍바닥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월봉 보더라도 더 빠질 데는 없습니다. 예. 지금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인도네시아 BNSI 그 니켈 지분을 지금 인수하기 위해서 1조 2천억 예, 지금 유상지 했는데 그래서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예? 예, 21일 날인가요? 뭐 주주 간담회 또 있지 않습니까? 니켈 가격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양극재의 핵심 소재가 50%가 니켈이거든요. 니켈. 예, 원가의 50% 니켈입니다. 거기다 이제 그 미국에서 계속 중국의 강물, 핵심 강물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다음에 제가 또 에코프로 BM 유상에 대해 설명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어요. 그냥 무조건 유상 받으시라고. 예. 인도네시아 BNSI 그 니켈 지분을 중국의 거린메이가 한 50%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15% 이상 되게 되면은 규제를 받는 거, 우리가. 그래서 우리 그 에코프로 BM이 거린메이 지분을 인수한 거예요, 이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니켈 가격도 여기서 더 빠지지 않을 겁니다. 예. 예, 여기가 지금 지지맥 좀 주고 쌍바닥에서 이렇게 좀 올라서지 않겠느냐. 시간을 가지고. 여기서 V자로만 올라가고 그러지 않겠죠. 적어도 저점을 하긴 했기 때문에, 예, 국내 2차전지 관련 기업들도 예, 지난 7월 달에 일단 저점을 하긴 했고, 단기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V자 치고 간다기보다도 좀 시간을 가지고, 예, 좀 여유롭게, 좀 약간 단기 변동수 있다 하더라도 우상향 기조를 그려 나갈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그 지난 시간부터 이제 에코, 처음에 제가 LG엔솔부터 해가지고, 종목을 제가 쭉 설명드렸어요. 지난번에 제가 SDI까지 말씀드렸었죠. 7월 달에. 잠깐 보겠습니다. SDI. 차트 잠깐 보여주시죠. 예.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7월 달에 34만원까지 찍고 나서 지금 V자를 올리면서 121선까지 장했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특히 이제 원래 61선이 121선. 61선이 뭐다? 수급선이다. 수급선. 121선 뭡니까? 경기선이죠. 경기선. 예. 지난주에 딱 대들을 시킬 때 금요일날 양모를 이렇게 올려버린 거예요. 양모. 오늘도 음모를 밀었습니다만은. 뭐 21선까지 눌리면 줄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요건 이제 세력들이 의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저점에서 삼성 SDI가 지난 7월 초 급락 나오기 전 그 가격까지도 그냥 V자로 올려버렸잖아요. 오하다 그냥 바닥에서 그냥 뭐 50% 넘게 올라 거의 50% 올렸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21선 라인까지, 그러니까 21선 하면은 한 4만원, 44만 원, 뭐 초?
예, 근데 이제 올리면서 여기서 이제 하락 트렌드를 벗겼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하락 트렌드 벗겼지 않습니까? 그죠? 3개월 동안 이어왔던 하락 트렌드를.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요 하락, 요 트렌드 위에서만 주가 조정이 들어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 이제 목표가는 변함이 없어요. 뭐 작년이 아니죠. 올 4월 달에 여기서 치고 올라갈 때 뭐 100만 원까지만 제시하고 했었었는데, 예, 거기에 대한 그 목표가 뭐 하향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 그대로 보시는 단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는 2차 전지 여러분들께 작년부터 얘기했습니다만은 올 연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 하반기 내년까지 보는 거예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단기적인 것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일부러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매주마다 찍어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단기 물량이다 그러면 일부는 조금 조절하시고, 예, 눌림 주게 되면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 중기다 그러면은 좀 위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도 어차피 지금 하방보다는 상방 쪽에 눈이 훨씬 많이 남아있잖아요. 월봉을 보더라도 마찬가지. 그죠? 120개월 돌파하고 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15만원, 작년에 15만원까지 밀었잖아요. 작년에. 불과 1년 전이거든, 1년 전. 15만원에서 여러분들 70만원까지 이렇게 올라올 줄 알았습니까? 작년 15만원에서. 지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작년에 계속 여기서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상까지 더 받으시라고. 주식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서 까먹은 자금은 주식에서 복구하시는 거예요. 7월 달에 급락 나오면서 위기였습니다만은, 지금 다시 기회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타이밍 조절만 하시면 되고, 단기인지 중기인지 그것만 구분하시면 된다요. 왜? 이미 갈 길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기업이 얼마까지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까지 가야 됩니까? 얼마까지 가야 알고 있는데 그 길이, 예? 제가 등산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산에 많이 다니잖아요. 예, 걷다 보면 꽃길도 있고, 예? 너덜길도 있고, 뭐 자갈길도 있고, 바위길도 있고, 그죠? 오솔길도 있고, 둘레길도 있고, 엄청 많거든. 오르막길, 내리막길. 예? 지금 설악산의 공룡 능선 마냥 엄청 심하죠. 막 오르락내려, 오르락내려 하면서. 시장이 막 그런데, 근데 결국은, 예, 결국은 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끝이. 그걸 알고 하는. 근데 그 중간에 지금 약간 이제 뭐 너덜길이고 막 오르막길에다가 다시 한번 또 이제 막 계곡길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좀 힘듭니다만은 근데 결론은 이제 우리가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물량은 여러분들께서 흔들림 없이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 주가 이제 고점에서 좀 매물 이번에 소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소화를 했는데 좀 험악하게 했죠. 사실은 시장 영향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펀더멘탈 해소이 아니고 수급적 영향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물량 소화하고 나서 또 움직일 때 나이 또 더 가볍게 움직여요. 그죠? 왜 그래요? 저점에서 V자로 올라왔고, 얘가 이 기업이 못 갈 게 같으면 여기서 저점에서 이렇게 V자로 올라옵니까? 또 한 번에 땡겨버립니까? 업화가 그렇게 안 좋고 또 못 돌렸다 그러면? 예, 올려놓고 다시 한번 눌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N자로 움직일 때 더 가볍게 움직이겠죠. 왜? 여기서 물량 또 다 소화를 했으니까. 예, 그렇게 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포스콜딩스라든지 기타 등등 그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군들, LG에서 같은 경우도 우선 기술적으로 월봉에서 이 지지 맥점, 요걸 일단 하긴 했죠. 요 트렌드입니다, 요 트렌드. 그죠? 예. 거래 대금이 지금 안 나와요. 거래 대금이. 근데 거래 대금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작년 저점과 약간 라운드형 들림 쌍바닥 패턴이니까 다음 달에 거래만 나오면 또 쑥 올라갑니다, 이것도. 예? 이럴 땐 여러분들 매수 내지 홀딩이죠. 기술적으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뭐 포스피치엠도 제가 일단 뭐 내년 예상 실적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자우지간 내년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실적이 무조건 좋아질 것이다. 전망치가. 예.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이 됐든 간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한국판 IRA 정부에서 이제 실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 정부에서. 자, 아까 했지 않습니까?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집권 1년차 넘기게 되게 되면 정부 정책 수혜주가 나온다. 정부 정책 재료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군들한테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같이 마찬가지죠. 예. 2차 전지가 원래 문재인 정부 때부터 움직였지 않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200조 원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죠? 현 정부 같은 경우도 뭐 햇빛연금, 바람연금, 풍력,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이제 확대하지 않습니까? 예, 가을부터는 국민 성장 펀드 자금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집행이 되고, 예,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LG화학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이 하락 트렌드를 벗겼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피체인 같은 경우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죠. 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외인들이 상반기 1월부터 7월까지 쌍끌이 매수한 게 2천원밖에 없다. 예? 이쪽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한두 종목만 뭐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뭐 파생시 영향 때문에. 근데 2000년 대표주를 1월부터 7월까지 1위부터 30위까지 다 매수했단 말이에요. 30위 안에 들게끔. 그럼 이쪽을 상당히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서 포스코 피체 같은 경우도 3월달에 여기 주춤하다가 3월달부터 계속 이제 우상향으로 늘리죠. 이번에 조금 줄였습니다. 다시 또 이게 늘리지 않습니까? 퓨처엠도. 그리고 이제 6월달, 5월달부터 이렇게 주가를 밀 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우상향으로 지분을 늘려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환율하고 제가 이제 좀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죠. 2000년 같은 경우. 아까 제가 그런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자, 원달러 환율이 그 1560원에서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 1400원까지. 예. 우리 그 핵심 광물 다 수입을 많이 하잖아, 수입을. 국내 기업도 수입 많이 하잖아, 핵심 광물을. 중국에서, 다른 해외에서. 그 원화가 1560원일 때고, 그 다음에 지금 1410원일 때하고, 예? 채산성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기업별로. 근데 환율 영향도 전혀 안 받았어요, 주가가. 지금 반등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죠? 예. 뭐냐, 수급이 아직 이제 안 받쳐주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이런 상태고요.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적으로 보더라도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이게 주가입니다, 주가. 예. 주가. 제가 여러분들께, 예, 요거 이제 포스코 피체 같은 경우도 이제 저점에서 한 50% 올라왔어요. 사실은. 7월 저점에서. 7월 달도 제가 다른 기업들 요 구간에서 7월 지나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7월 달 여러분들 녹화방 보십시오. 제가 신의 한수에서 요 그림을 종목별로 보여드리면서 매수한 가격과 주가가 괴리율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예? 그때는 이제 주가 반등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7월 달에. 분명히 이 그림 보여드리면서 기업별, 종목별로 2차전지 다 이게 벌어졌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포스코 피체엠도 이제 지수 올라오면서 50% 일단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저점 대비해서. 근데 지금도 제가 그랬죠. 그 당시에도 매매 주체가 평균 매입가가 18만 원, 19만에서 20만 원이에요. 평균 매입가가 20만 원, 20만 원. 예. 근데 요 개인과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다 몰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3대 투자 주체별로 다 몰려 있어요. 아직도 반등이 저점에서 50% 반등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5월 달부터 지금 오늘까지 3개월 반 정도의 수급을 보게 되면 요 투자 주체가 다 몰려 있다니까요. 20만 원대 평균가니까. 이럴 때는 매도 절대 하시는 게 아니라고 제가 지난달부터 그랬어요. 근데 일단 50% 반등 들어왔고, 예, 조금 눌림 줄 때, 뭐 조금 더 누를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반까지. 다시 또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예. 거기다가 이제, 피치엠 같은 경우도 기관 쪽에서 좀 매도를 했는데, 기관들 또 나중에 또 매수 또, 예, 외인들만 좀 계속 매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평균 매입가는, 메이저들, 특히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20만 원이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분기지 않습니까? 뭐 다음 달 되면 9월이잖아요. 3분기 말이잖아. 벌써 3분기 말. 그죠? 이미 이제 사실은 지난달부터, 아니 뭐 이번 달부터죠. 내년 실적 보고 가는 거거든요. 내년 실적. 4분기 실적은 이미 다 반영된 상태고요. 어떤 기업이 됐든 간에요.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만 안 나오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제가 앞서 서두에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 어떤 기업이 됐든 간에 내년 실적은 올해보다 월등히 좋아진다. 더 좋아질 수도 있다. 내후년 실적은 또 좋아진다. 더 좋아진다. 최고 실적이다. 근데 주가를 다시 여기서 빼버린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기본적으로 실적 포스코 피체 같은 경우도 우상향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더 이상 막말로, 예, 안 좋아질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간 실적.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외인들이 샀죠. 정리 들어가면 이겁니다. 예, 7월 위기에서 8월 기회인데, 그러니까 역발선 전환. 눌림 줄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예, 8월 말까지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점 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일정 기간, 이 박스권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트랙 전략 1억이다 그러면 한 20, 30%는 단기적인 관점을 보시고 한 20%는 나머지는 이제 중장기적. 반도체 투톱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 오늘 한번 때리신 분들은 또 이번 주 주중에 또 눌림 주게 되면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이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낙폭과의 제약주, SK바이오팜 외에 여러분 대형 대표주 보시면 되고요. 2차전지 대표주, 외국인들 매수 우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홀딩, 중장기 물량은, 단기 물량은 약간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관점, 이렇게 접근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고, 기본적으로 지금 싼 가격 종목군들이 뭐 제약바이오 필두해가지고 2차전지 포함해서 워낙에 많습니다. 예. 제가 경험해 봤을 때 이런 종목군들이, 이 흑진주 같은 종목군들이 이렇게 많을 때는 시장은 좀 중기적으로 상향 기조를 그려 나갑니다. 왜냐하면 종목군들이 비싼 게 많다 그러면 그때 시장에 못 가요. 근데 싼 종목이 지금 월등히 많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저평가 상태라는 얘기죠. 네, 그때는 좀 중기적으로 많이 갑니다. 지금은 싼 종목이 너무 많다. 지금도.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